비만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 자, 우리 백소희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세요. 폐경은 늦을수록 좋다. 이건 난 뭐 우리는 해당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을 생각하시면서 남편분도 이걸 알고 알아야죠. 계셔야 되잖아요. 인지를 하고 네. 계셔야 되니까. 난 뭐 벌써 그렇지 뭐. 결정하셨으면 OX 판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딜라이브.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만장일치. 5입니다. 이런 5. 경우도 없는데 네. 진짜 만장일치로 5. 늦으면 늦을수록 좋죠, 그죠? 뭐가 그럼. 이렇게 좀 늦게 진행되는 거니까 폐경이 늦을수록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맞습니까? 호르몬 문제니까. 정답은 X입니다. 아니에요? 전원 틀렸어요, 지금요. 어떻게 된 전부 다 거예요? 틀렸어. 폐경이 난소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긴 하지만 폐경이 너무 늦어져도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55세 이후에 폐경은 보통 늦은 폐경이라고 하는데요. 폐경이 늦어지면 여성 호르몬의 노출 기간이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늦은 폐경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이 노출 기간이 길어지면 유방암, 자궁 내방암 같은 암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여성 호르몬 자체가 암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늦은 폐경은 암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경이 늦으면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또 완경을 하는 게 그게 또 좋은 거네요. 뭐든지 적당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갱년기에는 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자, 결정하셨습니까? 네, 결정됐습니다. 여기는 딜라이브 TV 왕진. 하나, 둘, 셋, 에이! 주변에 좀 몸집이 좋은 친구들이 물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는데 중학교 때도 좀 몸집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있었고 계속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에 꼭 물을 먹는다고 살이 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나는 근데 지금 어렸을 때부터 계속 물을 많이 마셔서 그 물살 계속 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이 핑계라도 있어야지. 물만 먹어도 살쪄. 이게 핑계거리가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난 물만 먹어도 살쪄. 그래, 그래서 갱년기도 살찐 거야. 서러운데. 이 핑계를 못 대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오라고 생각해요. 또 추정경 씨는 왜? 요새는 뭐 뭐든지 물도 그렇지만 조금만 먹어도 예전보다 살이 찌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뭘 먹어도. 예. 물 안 마시잖아. 아니 부모님 부부다 콕 찍어주세요. 물 안 마신다면서요. 표정을 어떻게 확대해 된 주세요. 거예요? 여기 예. 지금. 예전보다는 먹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물 안 마셔야죠. 그래서 여기다 물까지 마시면 아니 큰일 난다 이러시는 그러니까 거. 바로 그 말씀이에요. 조금만 먹어도 살로 간다는 느낌이 예.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공기만 마셔도 살찐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예. 정말. 근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 안 마시고 뭐 음료수 뭐 다른 거 뭐 옥수수 수염차, 뭐 이온 음료. 이온 음료, 그건 정말 콜라, 사이다 이런 거. 아이 그런 탄산음료는 살 찌죠. 그러니까 물 대신 맑은 물 대신 다른 거 그렇게 좀 많이 먹어서 물을 마시라고. 김미애 씨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갱년기 맞아. 뭐든지 못마땅하세요 못마땅한 지금. 것 같아. 선배님은 전형적인 어떻게 또 부부세요. 오를 네? 드셨어요? 아니 나도 그건 상식적인 것 같아요. 갱- 아우 좀 먹어라 이러면은 아유 겁나 물만 먹어도 살쪄. 그리고 아침에 조금 붓기가 있는 거고 거기 살로 간다고 또 뭐 그러면 걱정하고. 맞아요. 그래도만. 정답은 네, 5입니다. 맞네. 그 뭐 좋아 그는 안 물만 보세요. 먹어도 살찌는 거 맞네요, 여러분. 옵니다. 기쁘시죠? 우리 계속 웃으게 되겠대요. 조금 위로가 되는 건가요,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물은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다만 게다가 물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걸러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다만 갱년기 여성 10명 중에서 한 3, 4명 정도는 이 특별한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만 먹었는데 체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특발성 부종의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봐. 이 몸 안에 들어간 만큼의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건데요. 이것의 원인은 우리 몸에 이제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저하가 되어 있거나 또 이제 반대로 탄수화물, 이 고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염분을 과다 섭취한 경우, 또 우리가 많이 앉아 있거나 또 오히려 많이 서 있는 경우에도 이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체액이 정체가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여성 호르몬 자체가 이 지방 대사를 분해하는 지방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이 살이 덜 찌게 하는 역할도 해주고 있었는데 갱년기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지방 대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똑같이 먹어도 이 살이 찌기 때문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진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었네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식사 도중에 물을 또 자주 마시면은 그게 또 살이 그렇게 많이 찐다고 그러는데 우리 백서희 선생님, 이 얘기 맞는 얘기인가요? 네. 떡이나 빵이나 밀가루, 설탕 등으로 이루어진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 물과 함께 마시면 흡수 속도를 더 빠르게 해서 이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이 우리 여분의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시키기 때문에 살이 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의 영양보다는 그 음식의 종류에 때문에 살이 찌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소화에 크게 장애가 없는 분들은 물을 한 잔을 마셔도 그러니까 잡곡이란 단백질, 채소랑 함께 물 한 잔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으시고 포만감에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먹는 중간중간에는 가급적이면 물을 너무 많이 먹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네, 저녁을 굶어야 살이 빠진다. 뭐, 예. 이건 상식이다. 이건 뭐 그렇죠, 완벽 뭐. 기본이죠. 기본이죠. 하나, 여기는 딜라이브 TV 왕진 하나, 둘, 셋. 오죠. 예, 오죠. 그런데 모든 추정경 씨? 출연자들은 다 O를 들었는데 우리 추정경 씨만 난 X를 아니요. 들었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게 아예 굶어버리면은 오히려 더 나중에 이제 아침 됐을 때 급작스럽게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서 폭식을. 폭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저녁이라도 조금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먹으면 이게 붓잖아요. 그게 많이 살로 돼요. 붓고 그게 그대로 살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서 저녁은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밤에 저녁에 뭘 드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소식이지만 딱 걸르지 않고 드신다는 추준경 씨의 말씀. 맞다고 생각한다. 나 후회가 되네. 그럼 오 드셨잖아요. 네. 네?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고 싶다. 이거지. 아, 오. 뭐 어쨌든 자, 정답이 어떻게 네. 되나요?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거봐. 아, X예요. 추정경 씨 혼자 맞추셨네요. 맞나 바꾸고 싶더라. 저녁 먹어야 됩니까,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이 갱년기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 저녁을 굶게 되면은 이 장기간 공복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아침에 체중이 의시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저녁을 굶는 대신에 나머지 두 끼니를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에는 폭식하게 돼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 세 끼니를 먹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총 칼로리량은 거의 비슷해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너무 늦은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신체 활동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시간에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소화랑 흡수를 담당하는 장기들이 이 기능도 따로 저하가 되어 있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결론적으로 이 섭취한 음식물이 이 칼로리가 전부 다 이제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결론적으로요,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식사하시는 것은 피하시고 이 세 끼니를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되 이 하루에 섭취하는 총 칼로리량은 조금 낮아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걸 맞추느라고 하다가 아침 점심을 조금 먹었어. 저녁은 더 먹어야지 해가지고 막 먹는데도 그게 부담이 엄청 크더라고. 우리 추정경님 문제 하나 맞추고 어깨가 굉장히 의기양양하시겠어요. 좋아요. 네, 그러신가 봐요. 평상시에 저녁 못 먹게 하거든요. 아, 김미애 씨가. 아유, 잘 저 됐다. 두 부부는 정말 능력이 많구만. 이제 저녁 네. 차려줘 이제 이거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저녁 먹으라고 했잖아. 난 막 먹을 투정도 거야. 하고. 이제 아유 이제는 승자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갱년기의 다이어트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살도 잘 안 빠지고 이 갱년기 비만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행복한 인생 후반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TV 왕진 주치 특급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설 선생님께서 하나씩 공개해 주실 거예요. 첫 번째 솔루션은 네. 무조건 굶기보다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아니, 나이가 1살, 2살 이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느껴지는 게 한 끼만 굶어도 이제는 정말 활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손발이 막 바들바들 떨리고 괜히 막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굶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데 선생님께서 삼시세끼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좀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시기에 축적된 지방은 20, 30대처럼 그냥 굶는다고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네, 갱년기엔 특히 골밀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걸리기 쉬운 만큼 칼슘이 풍부한 뼈째 먹는 생선이나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그리고 당근, 시금치, 양배추 같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야채와 섬유질이 풍부한 그 정제되지 않는 곡물들을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 주셔야 포만감을 유지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애들한테는 참 편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가 하잖아요, 지가. 맞아요. 예. 네? 사실. 나이 들면 점점 더 열심해져. 예. 하나만 집중적으로 다 먹고 그냥. 그리고 맞아요. 자, 갱년기에는 굶으면 오히려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한다고 하니까 네. 식사는 제때제때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TV 왕진 주치 두 번째 솔루션 알아볼까요? 갱년기 다이어트에는 걷기 운동이 최고입니다. 아, 걷기 운동. 역시. 아니 요즘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은 밖에서 이렇게 산책하시고 걷고 운동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었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네. 그죠, 선생님? 네, 이 우리 몸은 이 안 쓰는 조직은 이 퇴행되기 쉬운데요. 그러면서 이제 굳고 줄어들게 됩니다. 이 걷기 운동 자체가 온몸을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건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요. 이 뇌의 가소성과 활동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뇌의 가소성과 활성도를 올려줘서 이 감정을 안정시키고 공간 지각력을 증가시키고요. 또 기억력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뇌의 운동 기능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까지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 갱년기에 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운동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너무 무작정 그냥 걷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바른 자세로 이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TV 왕진 주치 마지막 솔루션 알아볼까요, 선생님? 짜잔. 땡땡차를 마시자입니다. 땡땡차.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때 차 종류 많이 마시잖아요. 와, 갱년기. 그런 갱년기차.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떤 거요? 녹차 있죠. 녹차. 또요. 왜 다이어트에 보이차 좋다 그러잖아요. 보이차 아닐까 싶어요. 뭐 아니면 홍차. 우엉차, 우엉차. 홍차, 뭐 도대체 어떤 차입니까, 선생님? 네, 이겁니다. 율무차입니다. 율무. 율무차가 자주 갱년기에 괜찮나요? 나와요. 예. 의외인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네, 율무는 의인이라는 한약재로도 쓰이는데요. 네, 혈중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시키고, 거기다가 비만에 관련이 있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차입니다. 네, 단백질도 곡물 중에서는 풍부한 편이라서 라이신, 트립토판 같은 필수 아미노산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붓기를 빼주어서 잘 붓는 분들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철분, 칼슘,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서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식품입니다. 네. 어떤 부작용은 없습니까? 예, 부작용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도 약재로 쓰이기 때문에 한약재 중에서는 굉장히 순한 약재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먹을 수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임산부는 특히 조심하셔야 되시고 좀 몸이 차신 분들에게는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율무차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볶은 거, 뭐 한 거 스틱으로 돼가지고 그 안에 달달하게 맛있게 만든 것도 있는데 그거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 그 자판기에서 뽑아 먹는 율무차 그거 너무 맞아요, 맛있어서 맞아요. 저도 자판기에서 율무차 종종 뽑아 먹거든요. 그럼 그것도 괜찮겠네요? 사실 저희 시중에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율무차는 이 율무의 이 함량은 낮고요. 그 당분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맛있더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율무를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집에서 적당량을 씻어서 물기를 빼준 다음에 이 약불에서 20분 정도 볶아서 이렇게 굵은 체에 걸러서 찌꺼기를 제거하시고요. 15분 정도 끓여서 이 하루나 이틀 정도에 나눠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 율무는 우려서. 건져내는 거죠. 네네 그렇게 건져내시고 율무는 네. 건져내고 이제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볶은 율무를 우려내서 네, 맞습니다. 마신 그 차를 율무차라고 그러는 거죠. 김민희 씨 집에 있는 거 조금 좀 나눠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집에 좀 있어요? 볶기 귀찮아. 이게 나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살 뺀다고 왜 한의원들 많이 다니던데. 자, 우리 저 김정희 선생님. 갱년기 비만으로 한의원을 찾으면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 한방에서는 이 각각의 상황과 증상에 맞게 이 모자란 원기를 채우거나 이 기혈 순환을 돕는 등의 이제 치료법을 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지만 이 당귀나 천궁, 시오, 치자와 같은 한약재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약재들은 우리 갱년기에 이 호르몬 저하로 인한 신체 영향들을 최소화하고요. 또 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비타민이라든지 이 미네랄의 흡수율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국소적으로 이렇게 팔뚝살이나 이 뱃살 또는 이제 허벅지살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침과 약침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파라는 것이 이 열을 발생시켜서 이 체내의 지방 세포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주파 전침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이 침과 약침 치료에 더욱더 치료 효과가 좋아지겠습니다. 이 혼자서 갱년기 비만 탈출이 힘든 분들은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반드시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갱년기 비만에 대한 주치의들의 솔루션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갱년기 비만에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저희 남성분들은요 이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좀 병원을 찾는 것들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맞아요. 왜 그런 걸까요? 예. 오히려 큰 병이 있을까 봐. 아, 무서워서. 증상을 이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남에게 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고 더 나빠지기 전에 적극적인 생활 습관 교정과 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 주준경 씨 네. 겁날 깜세. 발견하면 더 좋고 그렇죠. 없다 하면은 이건 하늘을 맞아요. 나갈 것 같아. 맞아요. 날아갈 조금만 이제 이상 있고 아프시면 꼭 병원 이제 가시는 네. 거예요. 네, 병원 키우는 거 알겠습니다. 아니래잖아요. 남자들이 의외로 겁쟁이야. 그래요. 우리 백서희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갱년기에는 살도 찌고 기분도 우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식단 관리에 철저히 하시고 꼭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증상이 심할 때에는 병원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 보는 모든 분들 부디 갱년기 잘 극복하셔서 정말 멋진 인생 후반기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우리 김종림 선생님, 백서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